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지원까지 아주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캠퍼스 탐방기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학교가 소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상이 아주 봄이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학교 정보 수집하시느라고요. 네, 봄, 가을철이 항상 바쁜데 네. 바쁜 시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바쁜 와중에 오늘 어떤 학교를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 오늘 소개될 학교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명품 학과가 존재하는 명품대학교, 신성대학교입니다. 네. 신성대학교. 사실 조금 생소한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성대학교는 1995년에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중소도시에서 개교한 학교이긴 하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교육 성과가 높은 학교로 명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2010년에서 12년까지 취업률이 평균 전문대보다 한 10% 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평가의 큰 지표로 삼고 있는 학생 충원율, 교수 네. 확보율, 취업률 등에서 항상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나 브랜드 사업 등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95년에 개교해서 말 그대로 뭐 젊은 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서 명품학과다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붙인 수식어일까요? 네, 신성대학교는 입학부터 취업까지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그 대학교들이 백화점식 그 학과라는, 그러니까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나 뭐 그 당시에 트렌디한 학과들 막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네. 그래서 막 그 학과들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성대학교는 그렇지는 않고 명품학과라고 하는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이제 학문 단위가 학과인데 모든 학과들을 이제 명품을 키워서, 그러니까는 학교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학과만 키워서 명품학과를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명품 대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네. 명품학과가 모여서 명품대학이 된다. 그렇다면 명품학과로 자리매김한 과들은 어떤 과들이 있을까요? 네, 신성대학교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명품학과 만들기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에 미용예술 계열부터 시작을 해서 치위생, 그리고 제철산업, 간호, 호텔조리 등이나 이제 교육적인 시설 투자나 교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가 나타내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일단 투자를 하셔가지고 명품학과를 키우셨고, 그런 이제 명품학과를 일반적인 학과들 모두한테 적용이 되도록 고르게 이제는 교육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아무래도 타 대학에 있는 학과다라고 하더라도 명품학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장치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명품학과를 키우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공심화 과정을 역시 이 학교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전공심화 과정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대를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전문학사학위로는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거나 여하튼 그 계열 그 전공을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전문 기술인한테도 해당 부분에서 전문적인 이제 식견을 넓히고자 네. 그 일반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게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인데요. 그래서 보통 전문대학들이 2년제 아니면 3년제인데 그쵸. 한 1, 2년을 더 다녀가지고 4년 동안 140학점을 받으면 그 일반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학사를 갖고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거나 일반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교육 소비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대학의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공 심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신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까지 이렇게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학과들에서 이렇게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전공 심화 과정을 전문대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구별하기에는 좀 헷갈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간단한 이렇게 그 방법이 있는데요. 네.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전문대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그 학과는 뭐 보통은
유아교육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전공심화 과정은 유아교육학과라고 합니다. 학을 붙입니다. 학자를 넣는구나. 네. 근데 이게 그 학을 붙이는 게 보통 전문대 4년제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보통 4년제 대학들은 전공들을 전부 다 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전문대학들은 그냥 실기 위주로 한다고 해서 네. 학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학자가 들어가면 이제 4년제랑 똑같은 받는, 학위를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별법입니다. 그나저나 신성대학교는요, 지역에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서울권 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그 지역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특히 그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나 소비 중심지가 그 대학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학 주목도가 되게 높은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신성대학교는 대학 설립 초기부터 그 인성교육도 강화를 하는 것들을 교육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사회공헌 이 분야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학과 그 전공들이 바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물리치료학과나 뭐 피부 미용이나 호텔 조리제빵 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사회랑 연결해가지고 어르신들 뭐 머리를 해드린다거나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그리고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0명을 모셔가지고 학교에서 각 학과들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이벤트도 벌이면서 지역에서 아주 환영받는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해드리고 피부 미용도 함께 그러게요.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을 하니까 지역과 함께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학교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취업률까지 높은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는 이제 그 증명이 되는 부분들, 성과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2년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교과부가 주관하는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대학에 관한 재정 지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신성대학교는 2012년에 5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2012년에만 30억 6천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그 지원 뭐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죠. 근데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심사를 할 때 취업률부터 뭐 장학금 등록금까지 8개 항목의 중요한 항목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 최소한 8개에 관해서는 충분한 교육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또 캠퍼스 교정도 아주 예쁜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뭔가 그 젊음의 풋풋함,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라에서 굉장히 통큰 지원금을 받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돈으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그 고용노동부랑 산업 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그 주관을 해가지고 기업이랑 학교랑 연결시켜주는 정부가 주관해서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력 같은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관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기업들이 그 커리큘럼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커리큘럼 개발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학교나 아니면 자기네 기업에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신성대학교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에 바로 필요한 고급 정보들을 배우고 기술들을 배우고 그만큼 취업률이 높아지는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에 따른 성과들도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학교 팀장이면은 이 신성대학교 너무나 질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지원금도 많이 받고 또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하니까 정말 질투 날 만한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취업률 그렇다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지라고 쳤을 때 어떤 과를 가야지 취업률이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예. 신성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이제 취업률이 10% 정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높습니다만은 메탁과반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뭐 4년제 대학 전부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취업률이 좀 높은 계열은 보건계열인데요. 네. 예. 보건계열 외에도 이제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과는 89.3%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취업률 1위로 이제 작년에 통계로 잡혔는데요. 물리치료과는 우리가 보통 하는 물리치료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근데 물리치료사라는 게 보건계열 중에서는 보통 간호과 하면은 물론 남자 간호사도 있습니다만은 여자 간호사들이 많죠. 그래서 네, 네. 보건계열 쪽은 조금 사실 성별에 이렇게 좀 치중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물리치료과 같은 경우는 그 성별 구분이 거의 없어서 남학생이나 여학생 전부 다 환영을 받는 그런 학과고요. 예. 그 물리치료 부분은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스포츠나 레저 시설, 레저 활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쵸. 네. 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89.3%나 되는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앞으로는 더 전망이 밝은 물리치료과가 취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취업률 2위를 차지한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네. 2위는 역시 보건계열 쪽인데 네. 간호과입니다. 간호과 87.9%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간호학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심화과정 간호학과는 100%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 역시 물리치료사처럼 사회적인 수요가 많은 전문인이고요. 많죠. 그렇죠. 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간호사 면허증에 관한 공부 분량 보시면 두 분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 많습니까? 예, 저도 대학 분야 쪽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들여다봤을 때, 의사 면허 시험에서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통 자격증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간호사도 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뭐가 네. 좀 달라진 겁니까? 네. 아닙니다. 그 원래는 면허증인데 면허증입니다. 그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격증이랑 면허증을 많이 네네. 헷갈리시는데 일반 사회에서 그거를 잠깐 그 분리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보통 면허증 하면 두 분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면허증 하면 그렇죠.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그렇죠. 예, 네.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처럼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면허증인데 그건 지방경찰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마 발행을 하셨을 겁니다. 네. 서울에 사시면. 전 인천이요. 두번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그 지방경찰서에서 발행한다는 게 이제 결국 정부에서 발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허가를 면한다는 뜻이라는 면허증에서는 면허증은 정부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설기관에서도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저런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만 꼭 발행하는 건 아닌데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전부 면허증이 필요한데 이건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라서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는 자격증은 그분의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취업이나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어도 커피숍 사실 내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면허증이 없으면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의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의사 면허증인 것처럼 면허증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자격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간호과 그리고 간호학과가 굉장히 취업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네. 보건 계열 쪽만 좀 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세 번째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어떨 걸까요? 예, 세 번째 학과는 공업 계열인데요. 제철산업과입니다. 예. 제철산업과 하면은 뭐 봄철, 제철 음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제철산업과는 그런 그 계절이 아니고 설마요? 예. 제철산업 제철 스틸. 맞습니다. 예, 예, 스틸 쪽입니다. 네. 제철산업과는 비록 이제 취업률 수치로는 3위지만은 87.3%라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하고 취업의 질면에서도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신성대 제철산업과 또는 뭐 제철산업과라고 치면은 관련 기사가 몇십 페이지에 나올 만큼 신성대학교 내 아주 간판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제철하면은 포항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지역 전문 대학에 이렇게 특성화된 학과를 갖는 거는 지역의 뭔가와 또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진도 그러면은 뭔가 이 스틸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리하시네요. 잘 보셨습니다. 네. 그래요? 충남 맞죠? 당진에는 맞습니다. 그 충남 당진에는 현대제철이라고 포항제철의 주라는 그 큰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는 현대 모터스, 현대기아 모터스에서 하는 이제 제철 회사인데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기업이 영감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세계 기업 영감에 올라올 정도로 그 규모가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제철산업 종사자의 연봉 자체가 여느 대기업 어떤 분야 연봉보다 높다는 수준으로도 뭐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규모가 큰 회사는 해당 지역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당진시의 먹거리를 많이 해결해 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당진시랑 현대제철이랑 공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철산업과를 개설한 신성대학교 역시
지역의 먹거리를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임원들이 이 학과를 개설할 당시에 아예 학과 개설 당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학과 명이나 커리큘럼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장학금도 내놓고 그래서 유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또 산학협력, 살아있는 산학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임직원들이 교수로 출강까지 할 정도면 우리 학생들은 진짜 열심히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학생들 자체가 그 시술력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학과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보통 이 계열에서 뭐 자격증을 따더라도 2-3개 정도 따는 경우가 많은데 네. 5개에서 8개까지 따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교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학생들 실력 자체가 높으니까는 모든 학생들이 현대제철에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철 분야에서는 아주 각광받는 인재로 성장을 했죠. 제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지역 거기다가 특수한 기업까지 함께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학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취업률 상위학과 3위까지 알아봤는데 이어서 4위, 5위도 함께 만나볼까요? 네, 4위는 도시건설과라고 합니다. 도시건설과는 80%의 취업률을 자랑을 하는데요. 건축과 건설과라는 그런 과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도시건설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게임인가요? 예, 그 신성대학교 도시건설과는 신도시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그거를 특화시킨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의 건설공학, 교통공학, 환경공학, 또 도시공학을 전부 다 아울러서 학습을 하는 그런 학과로 굉장히 명성이 높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군요. 5위 학과는 또 어디일까요? 네. 마지막 5위. 네. 맞습니다. 마지막 5위 학과는 작업치료과입니다. 작업치료과 73.3%의 취업률을 자랑을 했는데 예. 이 분야는 역시 보건계열입니다. 근데 작업치료라는 분야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질병이나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몸이 다쳐서 근육이 좀 다쳤다 했을 때 물리치료사에 보통 도움을 많이 받죠. 기계 네. 도움을 많이 그쵸. 받는데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을 직접 움직이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그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눈 깜빡이는 거에서 뭐 눈을 수술하셨다 하면은 눈 깜빡이는 계속 시도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시도를 직접 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런 힘을 키우게 만드는 그런 보건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 계열 중에서도 굉장히 특화된 학과가 이 작업치료과가 아닐까 싶은데 네. 5위가 73.3%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성대학교의 캠퍼스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신성대학교는 대학 당국의 지원도 훌륭하지만 명품 학과를 키운다는 대학 정책답게 각 학과의 교수님들의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셔서 네. 학생들이 거기 이제 그 동참을 해가지고 학과마다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교육열이 높고 그런 명품 학과들이 많습니다. 신성대학교에 개설된 학과들을 살펴보시고 호감이 가는 학과가 있다면 거기 입학을 하셔도 명품 학과에서 만드는 명품 인재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학교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네, 좀 더 고민해가지고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아주 괜찮은 학교 소식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